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배우는데 특정 성질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죠. 그냥 그렇네 이 정도만 보시는 거예요. 어차피 극한도 수학자들이 만들어낸 개념들이고, 그럼 이 극한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루자라는 것에 대한 약속이니까 왜 그래? 이런 의문은 우선 약간 좀 옆에다 두시고 그런가 보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무슨 뜻이죠? 특정 값으로 이렇게 나와져 있잖아. 이걸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불러? 어떤 함수가 어떤 특정 값으로 극한값을 갖고 있을 때, 그렇죠, 수렴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fx와 gx가 수렴할 때, 수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생각하지 않아. 우리는 항상 수렴할 때만 생각하는 거야. 수렴할 때는 함수에 k가 붙여져 있으면은 k를 바깥으로 빼내서 요것만 계산해도 된다. 이런 얘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그냥 간단한 예들만 좀 보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냥 뭐 리미트에 x가 뭐 예를 들어서 3으로 가는데 뭐 5x 제곱이 있어. 그렇다면 야씨 5는 너 어차피 3과는 상관없는 놈이잖아. 너 잠깐만 바깥으로 나가 있어봐.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 제곱 이렇게 따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너 글씨 작나요? 여기에다 이렇게 해서 여기만 먼저 따로 계산하겠다는 거야. 3을 집어넣으면 얼마야? 9. 그래서 9, 5, 45가 된다는 거죠. 이해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낼 수도 있다. 지금은 k 값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뭐 x라는 변수가 갖고 있지 않은 뭐 문자식이어도 상관은 없어요. 바깥으로 빼낼 수 있다. 그 다음에 x가 a로 갈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쪼갤 수 있다. 마찬가지 여기가 5x 제곱에 뭐 플러스 2x가 이렇게 있어. 그렇다면 얘를 한꺼번에 계산해도 되겠지만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5x 제곱이랑,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2x랑 을 각각을 따로따로 계산해도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괜찮을까요? 덧셈 뺄셈. 그리고 곱셈도요? 곱셈도 그렇다고. 곱셈도 지금 쪼갤 수 있다. 같은 방법으로. 나눗셈도 쪼갤 수 있다. 각각에 대한 극한값을 계산해도 된다. 이건 약속인 거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정도만 생각해 주셔야 돼요. 어떤 특정 값으로 수렴을 할 때는. 그래서 뭐 아까 잠깐 예를 들었었죠. 뭐 x가 뭐 1로 갈 때 이런 거 했었잖아요. 뭐 x제곱 플러스 x분의 뭐 x의 100승 뭐 이런 거 있었을 때. 그쵸? 이 그래프 그리지 못하겠지만 각각을 다 쪼갰었고, 뭐 요렇게도 다시 또 쪼갰었죠.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고 각각을 쪼갰던 것처럼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잘 해왔던 것들을 그냥 약속화한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네? 라고 해서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괜찮을까요? 뭐 요런 얘기가 있다. 그 다음에 다항함수 극한값은 지금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냥 잠깐 참고 삼아서 볼까요? 다항함수 극한값이 그냥 대입하면 된다고? 함수값과 똑같다고? 그건 이제 뒤쪽에 나와 있는 이제 연속이라는 개념과 이제 좀 합쳐지는 거죠. 연속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는 극한값을 구하는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속은 뒷단원이잖아요. 그래서 미리 그냥 살짝 언급만 한 거예요. 그냥 대입해도 된다. 다항함수는 연속함수니까. 그런 얘기 드립니다.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볼 겁니다. 그 다음에 극한에 대해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대입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더니 무한소에 대해서는 무한소? 이런 것들은 절대 무섭지가 않아. 그냥 각자 다 0이야. 그런데 무한소분의 무한소는 뭐냐는 거죠. 이건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구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 이건 무한대지. 그런데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뭐냐는 거야. 0이야? 아닐 수도 있던데?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뭐냐는 거죠. 1이야? 아니던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구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오늘 배울 것이다. 그 다음에 무한대 곱하기 0꼴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0 자체가 우리가 무한대분의 k 이런 형태가 0이라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0은 결국엔 무한대분의 k가 됐을 거고 거기에 무한대를 곱하게 되는 거니까 결국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과 같은 의미를 갖게 돼요. 그래서 뭐 따로 분리해놔도 좋고요. 아니면 무한대 곱하기 0은 무한대분의 무한대랑 같은 유형의 문제구나 라고 짐작하셔도 좋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해볼게요.
여기에 뭐 별 이렇게 막 얘기 나와 있는데 직접 좀 이따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을 부정형이라고 하는 것들은 값을 정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해결책을 우리가 좀 찾아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괜찮을까요? 하지만 부정형이 아니면 무조건 대입하시는 거예요. 직접 문제 보죠. 아유, 좀 이따 너희들이 해. 봅시다. 이제부터입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 값이 2일 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3x 제곱 빼기 fx는 2x 제곱 더하기 5. 이 문제 이렇게 푸는 친구들이 있겠죠. 리미트 x가 x분의 fx가 2로 가는 함수 요 fx가 한 몇 개쯤 있을까? 요 조건. 그러니까 나머지 말고요. 이 문제 유형 말고 x분의 fx의 극한값이 2가 되는 함수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당함수 말고도 뭐 수도 없이 우리가 만들어내면 함수 만들어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fx는 사실 무수히 많아요. 근데 그 어떤 fx가 되든지 간에 이 조건만 만족시킨다면 이 문제에서 원하는 이 시계값은, 이 극한값은 어떤 특정 값이 항상 나온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따라서 이 중에 100가지 중에 100번이 예를 들어서 있어요. 1번부터 100번까지의 fx가 있는데 그 중에 내가 1번 fx를 여기다가 집어넣더라도 그 값은 변하지 않을 거란 뜻이죠. 이해되세요?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꼼수야. 꼼수지만 이렇게 풀면 사실은 안 좋아. 하지만 지금 단답식에 대한 연습이라면 뭐야? 리미트 없다고 생각해봐. fx가 2x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fx는 2x라고 가정하고 문제 풀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가장 간단한 함수를 찾은 거죠. 이해될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으셔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3x 제곱, 이건 안 좋은 방법이라고 먼저 말씀드렸어요. 5 곱하기 2x 얼마죠? 10x. 거기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야? 먼저 가장 기본은 뭐라고? 0을 대입하는 거야. 0을 대입해 봤어? 음꼴이다. 그쵸? 분모가 0이 될 수는 없어. 그죠? 하지만 0에 가까워져 가는 거라고. 얘도 0에 가까워져 가는 거고. 이해되니? 따라서 음꼴이야. 그럼 이거에 대한 값은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지난 시간에 그래서 녹화할 때 인수정리라는 걸 했었어요. FA를 넣었더니 얘가 0이 됐다라는 얘기는 fx는 무조건 x-a를 인수로 갖는다. 맞습니까? 따라서 얘도 인수로 갖는다. x에다 0 넣었더니 0 됐냐? 그럼 넌 x를 인수로 갖나 보네? 그렇죠.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 x를 이렇게. 그럼 x가 뭐가 된다? 약분돼서 사라질 것이고, x에다 0을 대입해 주시면 0 넣어봐. 0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10. 그래서 얘의 극한값은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이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인데요? 얘가 뭔데요? 어떤 그래프예요? 모른다고 우리가. 알 수는 없지. 하지만 극한값을 찾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거야.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나오는데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객관식에서 이렇게 풀어야지 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실제로 어떻게 푸셔야 되는 거냐면 fx가 뭔지 모른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이거야. x분의 fx는 확실하게 걔 극한값이 2라는 건 알아. 어떤 모양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얘는 fx잖아. 그럼 x분의 fx를 만들어주면 되겠네. 그럼 x분의 fx를 만들기 위해서 양변에 얼마씩? x분의 1씩 곱하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곱하시면 분자는 3x 마이너스 x분의 fx. 맞아. 얘도 2x 플러스 5 곱하기 x분의 fx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돼? 거기에 리미트 x가 0으로 간다 이렇게 붙는 거죠.
전 앞에서 이런 거 배웠는데 어떤 특정식의 극한값에 대해서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쪼갤 수 있다. 분모가 0만 안 된다면. 따라서 얘의 극한값 구할 수 있어. 얘의 극한값 얼마야? 0. 그쵸? x에다 0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얘의 극한값은 얼마야? 아까 여기에 있었죠? 2. 얘는 얼마야? 0. 얘는 얼마야? 잠깐 여기까지만 할까? 얘는 얼마야? 2. 따라서 얘의 극한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 0 빼기 2분의 0 더하기 10. 그래서 마이너스 5가 바로 극한값이죠. 이렇게 해결하시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괜찮을까요? x가 1로 갈 때 x-1이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걸 찾아봐야 돼. 봐봐. 여기 잠깐 지워볼게. 지금 이렇게 또 이런 유형 7번 같은 문제를 풀는 게 보통 일반적이거든요. 여기 봐봐. x가 0으로 갈 때, x가 0으로 갈 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다 리미트를 붙였을 때 써먹을 수 있었던 거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니까 여기다 2를 이렇게 넣었던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 봐봐. 어떤 특징이 있어? 어떤 특징이 있니 지금? 이 유형 8번 문제는. 문제 주어진 조건은 뭐가 주어져 있어? x가 1로 갈 때. 맞아? 우리가 구하는 문제는 뭐야? x가 0으로 갈 때. 따라서 써먹을 수가 없다. 이해될까요? 왜냐면 여기에다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이 함수를 쪼개게 되면 이렇게 쪼개질 거 아니야. 리미트에 x가 0으로 갈 때 2fx 더하기 뭐 리미트가 하는 것 값은 어차피 1이니까 뭐 상수는 상관이 없죠. x가 어떻게 되지 간에. 여기서도 3 곱하기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 빼기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뭐야? 얘가 필요한 거라고 얘. x가 0으로 갈 때. 근데 문제에 주어진 조건은 뭐야? x가 1로 갈 때. 이해되니? 따라서 x가 0으로 갈 때로 바꿔줘야 돼.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야 x가 1로 갈 때 얘를 0으로 만들려면 누가 0으로 가냐? x가 1로 갈 때 x가 이미 1로 갔다고요? 그럼 1을 빼면 되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x가 1로 가는 거잖아. 근데 우린 0으로 가는 게 필요해. 그럼 x-1은 0으로 가죠. 이해되니? x가 1로 가. 얘 1에 가까워져 가. 그래서 1에 딱 도착했어. 이제 거의 도착하려면 말랑해. 근데 거기서 1을 빼버리면 얘는 0으로 도착하려면 말랑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따라서 x-1로 치환을 해줘야 되겠구나. 아시겠죠? 따라서 얘는 이렇게 보자고요. 이렇게 넘어올 때 x-1을 t로 치환하자면 그렇죠? 그럼 얘는 lim에 x-를 t로 치환하니까 t 값은 0으로 수렴하겠죠? t 값이 0으로 갈 때 x-1 t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요. 이해될까요? 근데 이 말이나 같은 말일까요? 이 말과 이 말은 같은 말일까요? 같은 말이죠.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가 0으로 갈 때에 대한 이 괄호값이 0으로 갈 때 함수값이나 그 다음에 x값이 0으로 갈 때 함수값이나 극한값이나 모두 어떻다? 2로 간다는 얘기니까 이 말은 같은 말이에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요거 좀 잘 봐주시면 얘는 요렇게 바꿀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이제 여기에다가 대입할 수 있게 되겠죠. 얘가 얼마로? 2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얘는 3 곱하기 2 마이너스 1분의 2 곱하기 2 플러스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요 문제 좀 잠깐만 좀 보도록 해볼게요. 7번, 8번만 빨리 한번 좀 풀어볼까요? 7번, 8번만. 봅시다.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데 다들 맞추는 문제 유형들이야.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것들은 뭐 부정형 또는 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들, 정확한 특정 값을 알 수 없는 것들. 그러니까 결국엔 이런 거야. 대입했을 때 나오는 것들. 대입했을 때 딱 이런 형태가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 잠깐 보자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그냥 일반적인 함수들 문제 유형 나오면 뭐 예를 들어서 x가 3으로 가. 뭐 x 플러스 3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이야. 어떻게 풀지? 뭘 어떻게 풀어? 그럼 대입해보는 거야. 대입해봤더니 얼마야? 3 더하기 3분의 9 빼기 1이니까 6분의 8, 3분의 4가 극한값 끝이야. 그죠? 대부분 대입해봤을 때는. 그렇군요. x제곱 마이너스 9는요? 3 집어넣어볼까? 3 플러스 3분의 9 빼기 9가 됐을 테니까 얘는 6분의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야.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0은 무한소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0에, 얘도 9 빼기 9에 가까워져 가는 거니까, 얘도 0에 가까워져 가니까. 특정 값분의 0에 가까워져 가는 값이니까 그냥 0이 되는 거죠. 얘는 무한소가 아니라 진짜 0인 거고, 얘는. 그쵸? 그래서, 그냥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수렴하는 거고. 좋아요. 그럼 x제곱 플러스 1은 그대로 두고, x 마이너스 3은 어떻게 해볼까요? x에 3을 넣어본 거야. 3을 넣어봤더니 0 됐죠. 3을 넣어봤더니 9 더하기 1, 10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너는 이게 뭐죠? 공부해라니까. 응? 예,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 분자는 그대로 똑같이 있는데 점점점 분 뭐가 줄어들면 얘는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얘 우극한이냐 좌극한이냐에 따라서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아무튼 발산하게 되는 거죠. 이해될까요? 이건 어떻게 되냐? 3 집어넣었더니 어떻게 된 거야? 3 빼기 3분의 9 빼기 9니까 0분의 0이네? 음꼴 나온 거야. 음꼴이 나왔으니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걸 고민해보자라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지금까지 했었던 형태를 몇 가지 해봤는데 그거는 다 특정값 또는 특정 결과물이 나왔잖아. 근데 얘는 나올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도 잠깐 봤지만 야, 0 나왔냐? 그렇다면 너도 x-3이 곱해져 있나 보지. 너도 x-3이 곱해져 있나 보지.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엔 x-3이라는 인수를 드러내줘야 된다고. 그죠? 우린 그 과정을 뭐라고 불러? 인수분해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x-3, 뭐 얘는 인수분해할 건 없지만 얘는 합차공식에 의해서 인수분해가 다음처럼 되겠죠. 따라서 약분하고 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에 대한 극한값은 x 3으로 갈 때 x 플러스 3 이렇게 남게 되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3 집어넣으시면 얼마 되는 거야? 6. 그래서 얘의 극한값은 6이 되는 겁니다. 이해될 수 있을까요? 그럼 이것도 이해할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너희들의 이해력을 보는 거야. 여기에 뭐 어떤 gx라는 함수가 있었어. 얘가 6이래. 응? 얘 극한값이 6 된 거야. OX. O 너희 생각을 딱 정해놓는 게 좋아. 이제 나중에 그게 맞는 말이든 틀린 말이든 거기에 대해서 고쳐나갈 수가 있으니까 언제 X인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오라니까 온가 보지. 이렇게 되면 안 늘어요. 그래서 그래. X? 일부러 오고 X 그만두려고요? X에다 3을 집어넣었더니 얘가
분모는 우선 0 된 거 맞아요. 그런데 G3이 된 거야. 근데 G3이 만약에 0이 아니라면 아까 봤었죠. 0분의 뭐 6 이런 형태야. 이렇게 된다면 얘는 아까 뭐라 그랬었어? 정확하냐 우극하냐에 따라서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게 된다 그랬었어요. 수렴하지 않는 걸 발산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발산하게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얘가 0이 아니게 돼버리면 발산하게 돼. 그렇기 때문에 분모가 0 되는 순간 G3도 0이어야지 음꼴이 되면서 6으로 나올 뭔가 건덕지가 생겨나는 거죠. 돌파구가 생겨나는 거야. 야, 음꼴이니까 야 이제 네가 좀 더 노력해서 6 나오게 하면 되겠네. 뭐 이렇게. 이해되실까요? 뭐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반대 경우도 한번 고민해 볼까요? 리미트 x가 3으로 가는데 이번엔 여기가 x제곱 마이너스 9예요. 알겠죠? 그 다음 여기도 뭐 fx라고 한번 해볼까요? 얘 값이 6이 나온 거예요. 이면 f3도 0이다. 5x. 얘도 5죠. 그죠? 왜냐면 얘가 만약에 3으로 가는데 f3이 0이 아니야. 그럼 0이 아닌 어떤 특정 값이 있어. 예를 들어서 뭐 그 값을 뭐 5라고 합시다. 근데 분자는 0이 됐잖아. 맞니? 그렇다면 극한값이 뭘로 수렴해야 돼? 발산하는 건 아니지만 수렴하게 되겠죠. 얼마로? 0으로 수렴하게 된다고. 근데 0이 아니라 나 0 말고 6 갖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얘가 0이 되면서 음꼴로 만들어져야지 거기서 뭔가 우리가 변형할 건덕지가 생기는 거죠. 6으로 만들 수 있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둘 다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보죠. 그래서 이러한 이해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부터 문제를 풀게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음꼴을 해결하는 거죠. x-3분의 x3승 마이너스 27이야. 먼저 대입이 기준이라고. 그렇죠? 이런 거 나왔다고 해서 만약에 이 문제가 시험에 나왔다고 해서 문제도 대입도 안 해보고서 인수분해부터 하려고 하면 안 돼. 음꼴이란 것이 확인이 돼야지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고 뭐를 하는 거야. 알겠죠? x에다 3 대입해 봅시다. 3 대입해 봤더니 0분의 27 빼기 27. 맞네. 음꼴 맞죠? 그렇다면 인수분해를 하셔야 되냐고. 그죠? 인수정리 때문에. 그럼 얘는 어쩔 수 없고요. 얘는 x-3에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9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요식 자체는 약분되고 얘만 남으니까 이제 이 문제는 이렇게 바뀌겠죠. lim x가 3으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9 이렇게 됐을 거라고요. 그럼 x에다 이제 3을 넣어봤을 때 9 더하기 9 더하기 9 그쵸? 우리는 음꼴이 무서운 거지 나머지 그냥 대입하시면 돼요. 다 연속함수들이니까 그냥 대입해도 된다고. 그쵸? 따라서 얼마야? 27이 얘의 극한값인 거죠. 이해될까요? 그럼 실제로 이 함수를 우리가 이제 만약에 미적분을 배우게 되면 이 함수를 이제 실제로 이렇게 생긴 함수들 이제 우리가 막 그려 나갈 때 x가 3일 때 27, 3,27을 향해서 가는구나 해서 그래프의 그 특정 점에 그래프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도 볼까요? x가 1로 가는 거야. x가 1로 가. 음꼴이다. 맞아요. 음꼴이죠? 뭐라고? 인수분해. 따라서 얘는 x-1, x 플러스 1에 얘는 1, 2 이러면 안 돼. 3차잖아. 3차에 대한 인수분해는 무조건 조립제법이죠. 뭘로 나눌까가 아니라 지금 무조건 1로 나눠 떨어지는 거 봤어? 따라서 1, 1은 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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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에 2, 0 이렇게 되겠네. 그죠? 또 뭐 인수분해할 필요 없어. 우리 지금 인수분해를 하여라라는 문제를 푸는 게 아니야. x-1만 드러내면 돼. 이해될까요? 그럼 얘네들이 약분돼서 사라질 거고 그렇다면 이제 lim 이 문제는 이렇게 그대로 바뀌는 거죠. x 플러스 1분의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그럼 x에다 1 집어넣으시면 2분의 1 집어넣으시면 1 더하기 1 더하기 2분의 4 얼마입니까? 2. 우리는 음꼴이 아니면 두렵지 않아. 그냥 대입만 해주면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인수를 찾아내는 거야. 아시겠죠? 무리수다! 마찬가지로 x에다 0 넣어볼까요?
은꼴이다. 인수분해에다가 잠깐 무리식인데 우리가 어떻게 인수분해를 해? 뭔가 식을 변형시켜야 돼. 그래서 요 x 때문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 놈도 뭔가 변형을 시키면 분자에 x가 존재하도록 뭔가 식을 변형시켜야 돼. 어떻게 변형시킬까 막 이것저것 다 찾아보다가 유리화를 해보는 거야. 알겠지? 유리화. 좀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루트의 4 플러스 x에 플러스 2와 루트의 4 플러스 x에 플러스 2를 똑같이 곱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얘는 분모는 2x에 루트의 4 플러스 x에 플러스 2와 분모는 기억나십니까? 합차 공식 루트 4 플러스 x의 제곱이니까 4 플러스 x에서 2의 제곱을 빼시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얼마야? x만 남네? 그쵸? 우리가 원하던 형태가 나타났다. x가 0으로 갈 때. 그렇다면 약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1에 2에 루트에 4 플러스 x에 플러스 2만 이렇게 남게 되는 거죠. 다시 x에다 0을 넣으려고 봤는데 두려워할 필요 없네요. 은꼴 아니죠. 이제 0 대입하시면 되겠습니까? 얼마냐? 루트 4, 2 더하기 4에다 2를 했으니까 정답은 8분의 1이 이놈의 극한값이 됐겠네요. 이해될까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리고 여기에서 잠깐만 여기에서 잠깐 여기까지만 좀 보죠. 어디 있더라? 여기 있다. 여기도 볼까요? 지금 분수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냥 한번 보세요. 좀 이따가 다시 볼 거예요. 그냥 이것만 보셔도 돼요. x가 0 분자가 좀 뚱뚱했구나. 그래서 잠깐 밑에 내려놨나 보다. 그죠? 그러니까 원래 형태는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x분의 이렇게 이해되세요? 이게 원래 그 분배되고 이런 게 아니라 얘가 분자가 이 괄호였는데 너무 뚱뚱해서 이렇게 옆에다 내려놨던 거야. 이해돼? x에다 0을 한번 넣어볼까요? 0 뭐야? 은꼴이죠. 맞아요? 은꼴 맞아요? 그렇다면 얘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x분의 1에 지금 얘를 뭔가 어떻게든 변형을 시켜야 돼. 그래서 어떻게 변형시킬까 고민하다가 떠오른 게 뭐가 떠올라? 이게 어떻게 변형시킬 수 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변형 뭐 있어? 통분. 뭔가를 우리 좀 변형시켜야 돼. 그래서 은꼴을 벗어나지. 그래서 통분을 한번 해본 거야. 야, 너 한번 통분해봐. x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이잖아? 그럼 x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니까 뭐가 된 거야? 이렇게 사라지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이해되니? 따라서 이 식은 이렇게 바뀌었겠죠. 리미트에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에 다시 그럼 얘는 어떻게 된 거야?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남게 되는 거죠. 이해될까요? 그러고 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약분이 생기는 거죠. 너 때문에 0이었어. 너 때문에. 그럼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이것만 남게 돼 있고 얘의 극한값이 얼마 된 거야? 마이너스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해될까요? 볼게요. 봅시다. 지금 은꼴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건데 거기다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은꼴이에요. 첫 번째, 다항식인 경우. 은꼴이 나오게 되면 무조건 인수를 찾아야 돼요. 그 인수를 드러내는 것에 대한 그 해결책을 지금 보고자 하는 거예요. 다항식에 의해서 은꼴이 나왔을 때 어떻게 했었죠? 지금 여기 1번 형태. 1번 형태 어떻게 했어요? 맞아요. 인수분해.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그 인수들이 튀어나오게 돼요. 그래서 약분시켜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리식이면 아까 여기 있었던 거죠. 뭐 했었어요? 유리화. 분자에 있던 분모에 있던 유리화. 아시겠죠? 세 번째, 분수식이면 얘는 통분. 하게 되면 인수들이 튀어나올 테니까 결국의 최종적인 목표는 이거죠.
약분하겠다는 겁니다. 약분. 약분해서 음꼴을 벗어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형태에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우선 필기 좀 해주시죠. 음꼴 해결 됐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또 두려워하는 것들 중에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입니다. 우리가 이걸 다시 또 두려워할 텐데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볼까요? 무한대분의 무한대인 거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무한대 넣어봤더니 그렇네. 이렇게 되는 경우 좀 그렇다. 2번 무한대 얘는 2차인데 얘는 1차야? 아니 덤빌 때를 덤벼야지. 얘는 1차잖아. 그냥 1차랑 2차만 비교해볼게. 뭐 플러스 뭐 이런 거 빼고 얘는 뭐 1차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지. 2차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된다. x가 무한대로 가는 거, x가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양수만 비교해봐도 이렇게 될 거 아니야. 폭이 어떻겠어? 엄청나게 차이가 날 거야. 야, 씨. 우리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헷갈린다 이런 부분들은 그나마 비슷할 때지. 얘가 비슷해서 약분 되냐 안 되냐. 그게 문제인 거지.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뭘까? 분모가 너무 비대하잖아. 뭘까? 물론 이렇게 풀지는 않을 건데 그래도 짐작해보자고. 분모가 너무 커. 아니 그러니까 얘 값, 얘 수렴값을, 얘 극한값을 우리가 한번 짐작해보자고. 얘는 2차고 얘는 1차야. 지금 나한테 비교해보겠다고 1차 져서 이렇게 분자에 얹혀져 있는 거야. 난 증가량이 엄청난데 부모는. 그럼 짐작해보건데 어차피 극한값이라는 게 짐작이잖아. 추론이라고. 뭐가 될 것 같아? 분모가 엄청 클 때 뭐라 그랬어? 아까 무한대분의 뭐 1 뭐 이런 거 나오면 0이라고. 맞아? 물론 분자도 커지긴 커지는데 얘가 커질수록 얘는 엄청난 비율로 커진다고. 그러니까 얘가 0이 되지 않을까? 나중에 한번 보자고. 얘도 마찬가지지. 3차야. 엄청 큰 증가량이에요. 2차보다 더 심한 애야. 빼기 3x를 한다고 하더라도. 얘는 지금 1차야. 얘는 뭘까? 짐작해봐봐. 무한대 아닐까? 발산하는 거 아닐까? 이 그래프 그리고 나면 x에다가 엄청 큰 놈을 넣는다고 생각해봐봐. 우리가 지금 이 무한대를 찾는 이유는 뭐야? 결국엔 y는 x-1분의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이거 그리려고 하는 거라고. 나중에 이제 미적분까지 가면 물론 우린 이거 갖고 이제 미분해를 사용하는 거지만 이거에 대한 사용처 중에 여러 사용처 중에 하나가 이 그래프 그리려고 하는 거거든. 그럼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 그래프는 어떻게 중간에 어떻게 그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무한대로 가게 되면 쭉 올라갈 거라고 그래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된 거는 뭐냐면 이렇게 차수 차이가 나면 상관이 없어. 근데 차수 차이가 똑같을 때라고. 개수 차이는 나지만 아니 그래도 너랑 너 증가할 때 나도 증가해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 2배냐 3배냐 뭐 이 정도 차이는 큰 차이가 아니란 말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하지? 그때 생각나던 힌트가 얘야. 아니 그렇다면 뭐 x분의 1 뭐 이런 형태는 다 0으로 수렴했던 거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무한대분의 어떤 특정값이기 때문이거든. 그쵸? 분모가 엄청 커지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힌트를 얻어서 양변에 분자 분모에 똑같이 x제곱으로 나눠보자는 거야. 최고차로 나눠보는 거야. 최고차 항으로. 그렇다면 x제곱으로 나누면 얘는 뭐가 됐을까? 공간이 좀 좁기는 한데 x제곱으로 나누면 얘는 3 마이너스 x제곱분의 2. x제곱으로 나누면 2 플러스 x제곱으로 나눈 거야. 그럼 약분되고 4만 남았겠죠. x제곱분의 1 이렇게 됐을 거라고. 맞습니까? 따라서 얘는 3 마이너스 이제 여기다 리미트를 붙이는 거니까 그렇죠? 요 항에다가 이제 우리가 리미트를 붙이는 거란 말이야. 알겠지? 따라서 3 마이너스
x제곱분의 2는 뭘까? 극한값은. x제곱분의 2의 극한값. x가 무한대로 갈 때 0이죠. 무한대분의 2니까 분모가 엄청 커지는 거라고. 분자는 조만한데. 그럼 얘 0에 가까워져. 이해돼? 뭐 예를 들어서 피자 한 판인데 막 학생이 막 수천 명이야. 그럼 진짜 빵가루 하나 먹는 거 아니야. 그런 거잖아. 얘도 2 플러스에 x분의 4는 0. x제곱분의 1은 0. 그래서 정답은 3분의 2가 바로 극한값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이해될까요? 야, 그럼 너도 아까 짐작하지 말고 그렇게 한번 해볼까? 그럼 분모에서 가장 큰 놈으로 나눠보자. 아시겠죠? 왜냐면 분모에서, 우선 분모에서 한번 나눠보자. 왜 그런지 나중에 보자. 분모에서 제일 큰 놈으로 보면 얼마야? 2 플러스 그 다음은 x제곱분의 4 맞아? 그 다음은 x분의 1 더하기 x제곱분의 3 여기에 리미트 붙이는 거라고. x가 무한대로 갈 때. 맞니? 그럼 뭐가 되는 거야? 2 플러스 0분의 0 플러스 0꼴. 이해될까요?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죠. 아, 우리가 짐작한 게 맞네. 이해될까요? 그래서 분모가 큰 쪽에, 분모에서 큰 항으로 나누는 거예요. 분자에서 나누면 안 됩니까? 분자에서 나누면 또 짐작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야. x로 나눠봐. 2x 플러스 x분의 4분의 1 플러스 x분의 3이기 때문에 00 되고 나면 2x분의 1을 또 우리가 또 고민해 봐야 돼. 무한대분의 1이 0인가? 이걸 또 고민해야 된다고. 이해되니? 그래서 직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분모의 가장 큰 항으로 나눠주는 거야. 여기서도 뭐 여긴 동차식이니까 그냥 x제곱으로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3번도 마찬가지. 얘 진짜 무한대야? 짐작해 봅시다. 짐작해 본 것을 우리가 수식으로 확인해 봅시다. 얼마로 나누면 될까요, 이번엔? x 세제곱으로 나누면 안 돼. x 세제곱으로 나눠볼까? 그럼 난리나. 뭐가 돼? x 제곱분의 1 마이너스 x 세제곱분의 1이 되면서 분모 자체가 0이 돼버리죠. 그러면 이제 힘들어지잖아. 그래서 다시 0분의 꼴, 잠깐만, 무한소분의 이걸 또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항상 분모가 기준이야. 분모에서 가장 차수가 큰 항. 분모에서 차수가 가장 큰 항. 누구? 지금은 1차 x로 나눠주는 거야. 똑같이 1 마이너스 x분의 1 그 다음 2x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어차피 0으로 수렴할 거니까 따라서 남는 놈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남는 것은 1분의 2x 제곱 마이너스 3만 남죠. 이해 될까요? 따라서 얼마? 무한대 빼기 3인 거 아니야. 아니, 무한대 빼기 3은 무한대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한대에 대해서 좀 개념을 잡았었어요. 이해 될까요? 맞네?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무한대분의 무한대에 대해서 잠깐 볼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리 좀 해봅시다. 먼저 정리한 다음에 4번, 5번은 좀 이따가 풀어볼게요. 정리한 다음에 무한대분의 무한대입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에 대한 해결책은 첫 번째, 동차식인 경우. 알겠지? 동차식인 경우. 동차식일 때는, 분자분모가 동차식일 때는 지금 3분의 2가 나온 거거든요. 알겠지? 너희들 3분의 2 이렇게 계산했더니 3분의 2가 나온 거야. 알겠지? 너희들이 만약에 뭐 옛날에 이런 걸 쳤는데 풍산자, 혹시 풍산자라는 문제집 아세요? 풍산자라는 그 이론서인데, 풍산자라는 그 문제집이 원래는 그 수학자가 있었는데, 아니 어떤 수학 선생님이 계셨는데, 학교 수학 선생님인가? 학생들이 너무 수학을 어려워해. 그래서 거기 남들 쉽게 풀어쓰려고 이렇게 책을 하나만 내려고 하는데 그 선생님이 무슨 병에 걸려서 더 이상 이제 교직에 서 있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지금까지 해놨던 그 내용 정리했던 것들을 책으로 이제 낸 거죠. 근데 굉장히 쉽게 잘 풀어내셔서 했는데, 너희들이 만약에 풍산자를 하는 저자라면 이거에 대한 극한값이 답이 3분의 2가 나왔어. 알겠지? 풍산자는 굉장히 좀 직관적으로 학생들이 좀 쉽게 받아들여요. 심한 문제를 푸는 데는 그렇게
그런 거 아니죠. 문제를 푸는 그런 꼼수 이런 것들을 좀 잘 정리해 놓은 거라서. 너희들이 이걸 이렇게 푸는 꼼수를 만들어낸다면, 거기에 뭐 팁 이렇게 적어서 만들어낸다면, 너희들은 뭐라고 얘기할래? 이거의 극할값이 3분의 2가 나온 거야. 수학적 원리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막 수학 맨날 빵점 맞는 애한테 단 한 문제라도 맞게 해주고 싶어. 그럼 야 이런 거 나오면 이렇게 풀어, 이게 답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뭐라고 얘기할래? 이거의 답이 왜 3분의 2예요? 라고 묻는다면 수학적인 것이 아니라 얘가 3분의 2라고 모르는 애가, 전혀 딱 모르는 애가 이걸 보고서 딱 3분의 2라고 적게 하고 싶어. 그럼 뭐라고 얘기할래? 제가 너무 말을 점점 어렵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일 큰 차수. 맞아요. 가장 큰 차수. 어차피 그 동차식이니까 같은 차수거든요. 그래서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의 값이 바로 극한값이 돼요. 항상 동차식일 때는 항상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왜냐면 나머지는 다 얘는 x제곱으로 나누니까 3만 남을 거고 2만 남을 거고 나머지는 다 0으로 되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최고차의 개수의 비가 나오는 거죠. 이해되세요? 따라서 무한대분의 무한대에 대한 해결책은 원래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눈다예요. 으로 분자 분모를 나눈다. 이게 해결책이에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꼼수가 있다면, 야 동차식이냐? 그렇다면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가 극한값이야. 이해될까요? 두 번째, 분모의 차수를 비교해 봤었을 때, 분자의 차수 기준으로 할까요? 분자의 차수와 분모의 차수를 비교해 봤을 때 분모의 차수가 더 커. 그럼 얘는 0으로 수렴하는 거고요. 그렇죠? 세 번째, 분자의 차수와 분모의 차수를 비교해 봤었을 때 분자가 더 크면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가 됐을 거라고, 개수에 따라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것도 필기 부탁드립니다. 봅시다. 네, 4번 볼까요? 4번. 무리식이다! 유리화해야지! 아니라고. 제가 아까 전에 필기할 때 우리 무리식에 대해서 구분 따로 안 줬었죠. 그죠? 그래서 얘는 그게 아니야. 다항식이고 무리식이고 간에 최고차로 나누는 거야. 얘는 루트 x제곱이 최고차죠. 결국엔 1차로 나눈 거야. 1차. 1차로 나누시게 되면 1차로 나눠볼까요? 그럼 x로 나누는 거긴 한데 곱하기 x분의 1 곱하기 x분의 1이 되는 건데, 그럼 얘는 x제곱으로 들어가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x제곱분의 1에 플러스 1 마이너스 x분의 1에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x분의 1, 여기는 x분의인데 루트 안으로 들어가니까 x제곱분의 1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x제곱분의 1 플러스 1. 맞아요? 이럴까요? x분의 1에 루트의 1 플러스 x제곱인데 얘가 루트의 안으로 들어가니까 x제곱분의 1이 되고 1 플러스 x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x제곱분의 1 플러스 1. 이해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뭘 붙여주는 거야? 우리가 리미트를 붙여주는 거죠.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게 얼마야? 0. 그쵸? 그럼 루트의 0 플러스 1분의 빼기 0, 1. 그래서 얼마야? 1분의 1. 정답은 1인 거죠. 요 1은 어디서 났을까요? 요 1은. 요 1. 어차피 요 1분의 1은 요 1분의 1이 이렇게 떨어진 거죠. 맞아요? 그럼 요 1은, 여기 있는 1은 어디서 나온 거야? 여기서 나온 거죠. x제곱의 개수가 1. 여기는 1은 어디서 나온 거야?
이 x 계수가 1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죠. 이게 나는 얘가 만약 3이었으면 여기 약분되고 3x였으면 3으로 나왔을 거 아니야. 얘도 얘가 만약에 3x 제곱이었으면 x 제곱분이었으면 이렇게 3이 남았겠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얘도 뭐다. 이렇게 하는 과정은 맞는데 만약에 얘가 단답식이거나 또는 다음 이런 식들을 한 10개 던져주고 다음 극한값들을 다 더한 합은 뭐 이렇게 나온다면 정말 이 극한값 빨리 따따따따따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하나하나마다 다 계산할 수 없으니까 따라서 이런 형태가 나타나게 되면 동차식인지 먼저 보자고. 루트 x제곱 1차랑 똑같은 거죠. 얘도 1차죠. 동차식이죠. 동차식은 각각의 개수의 비니까 루트 1분의 1이 되는 거죠. 극한값이. 이해될까요? 그럼 루트 1은 어차피 1이니까 그냥 1 이렇게 적자고. 얘가 만약에 2x제곱이야. 그렇다면 얘는 루트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이해될까요? 2분의 1은 아니고요. 알겠지?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서도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마이너스 무한대야.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마이너스 무한대는 사실 우리의 정서랑은 맞지가 않아. 마이너스 무한대로 계속 가게 되면 그래 저쪽 끝으로 가는 건 알겠어. 근데 이게 좀 헷갈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오면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그랬었죠? 마이너스 x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한다고요.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 다시 한번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LIM에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x가 t로 가. 그렇다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는데 그럼 마이너스 x는 무한대로 가는 거겠죠? 이해되세요? 따라서 t는 무한대로 가는 것이고 다 바꿔주는 거야. 이 식은 루트에 2 플러스 x 대신에 마이너스 t x 대신에 마이너스 t 이렇게 이해될까요? 그럼 이제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t제곱이니까 플러스 t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해될까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인지 보는 겁니다.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 맞습니까? 오히려 네모칸 치기가 더 헷갈린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 맞습니까? 무한대 넣어봐. 무한대 빼기 3 무한대죠? 얘도 무한대죠. 그죠? 무한대분의 무한대 맞네요. 동차식입니까? 동차식이죠. 루트 2차니까. 그죠? 1차. 얘 극한값은 얼마? 루트 1분의 마이너스 3. 최고차의 개수의 비라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4가 바로 극한값이 됩니다. 괜찮을까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까지 했어요. 우리 지금 부정형 한번 살펴볼까요? 음꼴 있었고요. 그죠? 음꼴 어떻게 해결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까지 했었어요. 괜찮을까요? 이제 남은 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고 뭐 지난 시간에 아까 얘기했던 무한대 곱하기 0꼴은 사실상은 뭐 얘 아니면 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바꿀 수 있습니다. 0은 무한대분의 0이란 놈은 아까도 봤지만 무한대분의 1이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는 무한대가 나왔다는 얘기는 0분의 1은 무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음꼴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거 뭐 다양하게 정리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뭐 여기 둘 중에 어느 한쪽에 속하게 됩니다. 식을 변형하다 보면. 그래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를 중점적으로 볼 겁니다. 조금만 쉬었다 가죠. 지금 구분 져야 돼서 그래요. 얘는 헷갈리거든요. 얘는 막 인수분해하고 유리화하고 그 다음에 통분해야 되고 해야 되는 거고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각 다항식에 대한 차수를 비교하는 문제고 그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구분 지으려고 그래요. 조금만 쉬었다 갈게요. 물 좀 드시고 피곤하지? 옛날에 그런 CF 있었는데 혹시 너희 기억나니? 버스에서 이렇게 너희 알고 있나? 너희 태어나기 전인가? 바카스 광고 중에 한
고등학생처럼 되는 애가 이렇게 버스에서 돌다가 종점까지 이제 졸다가 왔어. 그래서 버스 기사가 이렇게 바카스 하나 주면서 학생 피곤하지? 그래서 이렇게 바카스를 주면서 아 괜찮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힘찬 희망을 보는 이런 CF에서 그거 좀 먹고 있어? 몇 시에 일어났어 오늘? 11시? 밤새 공부하다가. 소민이는 몇 시에 일어났어? 8시. 8시? 그럼 지금까지 공부하다가? 공부하고 숙제하고. 네.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 어차피 모든 시험이 다 아침에 있어서 나도 밤에 공부가 잘 된다는 것은 나도 느껴봐서 아는데, 근데 그거는 또 뭐 직접 내가 어렸을 때 재본 거는 아닌데, 뭐 어디에서 막 이렇게 읽은 책들 보면 밤에 공부하는 것은 그냥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절대 뭐 공부하는데 집중이 잘 된다거나 그러는 거라기보다는 내가 그냥 공부하다가 있는데, 보통 또 밤에 할 때는 이렇게 음악도 틀어놓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잖아. 그러니까
시간이 좀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하다가 이렇게 얼핏 딱 봤는데 벌써 1시간 반째 공부하고 있었던 거야? 와, 공부 정말 집중이 잘 되나 보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시간이 빨리 가게 느껴지는 뭐 다른 것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막상 우리가 생각해보는 학교 시험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오전에 시험을 보니까 우리의 바이오리듬은 무조건 오전에 컨디션이 최상이 되도록 바이오리듬을 맞춰놔야 돼, 항상. 그러니까 가능하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괜찮을까요? 아이고. 무한대분의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입니다. 맞춰봐. 밑에 다 보지 말고. 무한대. 왜 무한대를 생각해요? 제곱이. 제곱의 차수가 더 크니까. 그죠? 제곱이 차수 차이가 아무래도 나니까,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까도 봤지만 얘가 직선이고 이차수니까 이렇게 나다 보니까 두 개에 대한 차이가 처음에 요만했다가 이만했다가 점점점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 그럼 이 차이를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무한대가 맞죠. 이해될까요? 근데 이것은 또 우리가 결과물을 또 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최고차항 있죠. 최고차항 이 x제곱으로 강제로 묶어내보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2 마이너스 x분의 3 더하기 x제곱분의 4 이렇게 되죠. 맞아요? 여기에 지금 리미트가 붙어있는 거라고. x가 무한대로 갈 때. 맞니? 그렇다면 얘네들은 뭐가 돼? 0 그럼 결국엔 2x제곱. 얘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x제곱만 남아있는 상태가 되는 거라고. 맞니? 그럼 얘는 뭐가 될까? 무한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어려운 게 아니네. 동차식은요? x가 무한대로 가는데 2x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야. 동차식 때 어떡하지? 뭘 어떻게 해? 동차식이란 얘기는 뭐란 얘기야? 동류항이라는 거죠, 결국엔. 맞아. 우리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야. 이해되니? 따라서 뭐다? 정답은 무한대인 거죠. 그런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먹기 어려운 거 아닌데? 뭐 그래, 차수 차이가 나는 것은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가 맞아. 근데 차수 차이가 안 나는 건 동류항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런 형태인 거죠. 동차식인데 동류항 계산이 되지 않는. 이해될까요? 얘도 x의 2분의 1 차, 그러니까 루트 x 차잖아. 그죠? 맞아요? 얘도 서로 동차식이야. 근데 동류항 계산이 안 되죠. 이런 것에 대한 극한값 때문에 우리가 이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아시겠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어떡하지? 식을 변형해야 되겠는데.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식을 변형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상태는 그냥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잖아. 우리가 짐작할 수 없는. 그쵸? 뭐 해야 되겠어요? 무리식 나오면 뭐 할 게 없어, 이것밖에. 뭐 유리화. 그치? 똑같이 곱해보는 거. 이렇게. 괜찮아? 그렇다면 이 식만 잠깐 정리해 볼게요. 루트에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x 분의 x 플러스 1에서 x를 뺀 거죠. 맞아요? 그럼 뭐가 돼? x 플러스 1에서 x를 뺀 거니까 뭐가 되겠어요? 1. 따라서 얘는 여기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뭐가 되겠어?
얼마? 0으로 수렴하는 거네요. 이해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왔을 때는 다음처럼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알겠죠? 그래서 원래는 최고차인 개수로 묶어내시면 되는데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알겠지? 그 다음에 무리수 형태가 나올 때는 거의 동차식일 때가 많아. 얘도 마찬가지야. 혹시라도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x 마이너스 뭐 루트 x 플러스 1 뭐 이렇게 나왔어. 이거에 대한 극한값을 계산해 달래. 유리화해야지. 유리화해도 괜찮죠. 한번 해볼까요? x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1분의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됐을 거거든요. 얘 유리화 한번 해봐봐. 유리화하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거기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됐을 테니까, 그쵸?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가 된 거죠.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가 됐고 얘는 1이고 1차죠. 1차. 얘는 1차. 여기 몇 차야? 최고차가 2차. 분자의 차수가 더 크죠. 그럼 얘 극한값은 굳이 x를 나누지 않더라도 뭐라는 걸 알 수 있다.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 뭐라고요? 무한대라고. 그래서 얘는 무한대로 발산하는 형태인 거죠. 이해될까요? 그런데 사실은 이 과정도 필요 없었다. 사실은 뭐야? 차수 차이가 났던 거죠. 그죠? 얘는 1차고 얘는 x 2분의 1차잖아. 그치? 개수 차이가 아니라고. 차수 차이가 나잖아. 따라서 얘는 그냥 무한대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이해 되겠습니까? 대신 여기다 그냥 정리해볼까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 다항식인 경우에서는 다항식은 최고차항으로 묶어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리식에서는 유리화를 한다. 유리화를 보통 해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유리화, 아까도 봤지만 유리화를 하게 되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될 가능성이 많아. 이렇게 해주신다. 하지만 보통 문제에서는 어떻게 한다? 직관적으로 직접 보게 되는 거죠. 차수 비교를 해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선 여기까지 좀 필기 한 번만 해볼까요?